여기서 중요한 게 데워 먹는 것하고 끓여 먹는 건 다른 거거든요. 데워 먹는 건 땅한 온기 속에서 그 취기를 싹 피어오르게, 그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기록으로 다 남기게 됩니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도 먹자, 저렇게도 먹자. 그냥 지천에서 복숭아를 갖고 와서 복숭아를 한 사람이 24개를 먹더라. 죽더라도 보고 맛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소고기를 쫙 올려놓고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확행, 맛있는 거 먹는 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 왕은 뭐 왕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음식이 오니까 먹었겠지만 일반 분들은 어땠을까? 때는 18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학자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이덕무 뭐 등등등, 이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주로 뭐 실학적인 학문적 업적을 내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더불어서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새롭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놀지,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멋과 흥을 아는 그런 분들이셨다는 사실. 여러 캐릭터들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이덕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천장관 전서라든지 정조 때 아주 또 실학자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덕무 선생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밥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좋은데 먹을 때 소매 걷고 먹어. 약간 그런 스타일. 만두를 빚을 때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도 안 돼. 물이 많이 들어서 지르면 만두에 넣으면 풀어지잖아. 술은 그 당시에 좀 많이 데워 먹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데워 먹는 것하고 끓여 먹는 건 다른 거거든요. 데워 먹는 건 땅한 온기 속에서 그 취기를 싹 피어오르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기록으로 다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물에 말아 먹을 때는 바닥에 남은 밥티는 숟가락으로 다 건져 먹되 함부로 막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마무리를 남겨두지 마라. 뭐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막 이렇게 고기를 막 젖히고 마시거나 몸을 막 이리저리 먹으면서 막 긁어먹고 이런 거 보기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하셨고요. 쌈 먹는 예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추, 취, 김 따위로 쌈을 쌀 적에는 손바닥에 직접 놓고 싸지 마라. 쌈을 싸는 순서는 반드시 먼저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뭉쳐 놓은 다음에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고 젓가락으로 쌈을 이렇게 두세 입 딱 얹어다가 싹 해서 이렇게 먹어라.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서 이 볼이 붉어져서 보기 싫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먹을 적에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타인에게 어떤 이런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깐깐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음식을 먹는 과정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만큼 매너나 예절, 함께 먹는 것을 즐겁게 즐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섞여져 있는 거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하면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노른치계 엘리트로서 자유롭고 흥치 넘치는 삶을 살면서 박지원이 쓰는 글의 그 문체를 조선 문인들이 다 따라하려고 했다. 항상 이런 것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박지원 선생의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이 뭐냐면 죽더라도 보고 맛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사실은 지금도 보고를 좀 잘못 먹다가 그 독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보고를 이렇게 손질한다라든지 음식 만드는 법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발달해서 실제로 지금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그게 위험은 좀 한데 먹으면 기가 막히더라. 다른 어떤 그 생선류와는 다른 독특한 맛이 있다더라.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 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독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먹어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독의 위험을 피해서 계속 이 보고를 즐기셨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일화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박지원 선생이 난회의 고유 멤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끼리 딱 모여요. 이 문인들끼리 모여서 봄철이면 봄의 꽃놀이, 그리고 가을철이면 낙엽이나 정취를 느끼고 와서 저녁에 아름다운 주변에 연꽃 피어있고 연못 있고 이런 공간을 딱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술을 탁 한 잔 돌리면서 자연을 보고 시를 쓰고 달이 우물에 연못에 딱 비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시 쓰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갑자기 난로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석쇠를 딱 얹고 가진 양념을 한 소고기를 쫙 올려놓고 쫙 구워놓고 그걸 먹는 문화.
그 어떤 난로회 아주 핵심 멤버이자 재미와 트렌드를 막 이끌었었던 한 존재로서 박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때부터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먹는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록이 뭐냐면 지천에서 복숭아를 갖고 와서 복숭아를 한 사람이 24개를 먹더라. 이런 기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한말의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실제로 밥그릇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그릇이 굉장히 크고, 음식을 먹을 적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식가적인 문화가 아주 광범위했었고,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조선통신사를 우리가 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배가 막 터지도록.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을 가면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면 중국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음식을 싸두니까 평소에 우리나라 사신들은 중국 가면 정말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고 오는 거니 일본 가도 그렇게 먹겠지라고 해서 일본에 딱 가더니 기대하고 영주의 집을 방문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도자기 자랑만 하더라. 아름다운 도자기에 회 2점 갖다 놓고 이게 뭐 명나라 때 언제 도자기고 내가 구하기 어렵다 이 얘기하면서 한참 먹고 끝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다고 합니다. 이 18세기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음식서들이 편찬이 돼요.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음식서가 편찬됐다기보단 의서나 종합생활서 같은 게 편찬이 되는데 그 안에 음식 관련 부분의 내용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지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규합총서 같은 여러 문헌들의 약과를 만드는 법이다, 유자청을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 다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도 먹자 저렇게도 먹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는 기록도 좀 흥미로운 거고요. 양자가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선 음식에 빨려들지 마라. 언제나 검소하게 먹고 맛없게 먹고, 그래서 자기의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조, 그리고 뭐 성호 이익 이런 사람들의 문화였고, 반대편에서 정조나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맛있게 먹되 맑은 정신을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양쪽의 어떤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 같고, 하나 중요한 건 그냥 딱 자리에 가서 무작정 많이 먹고 혹은 많이 마셔서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코스를 아름답게 짜는 한 과정, 보고 즐기고 느끼고 느낀 것을 시나 글로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대화 많이 하는 가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더더 우리의 존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부분으로 썼다는 거. 우리도 그냥 마시고 뻗자 뭐 이런 거보다는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한 과정, 즐거운 행복의 한 도구로 많이 삶에서 좀 대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